네, 요즘 알트코인 시장은 참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알트 시즌이 오긴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알트 대장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지점입니다. 특히 거대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는 보름 남짓 기간 동안 8억 달러 넘게 신규 자금이 유입됐고, 리플 XRP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활성 주소 수가 일주일 만에 620%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관 자금 유입인데,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들로 15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며 8억 3,75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해당 ETF들이 출시된 이후에 누적 유입액의 25%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효과와 맞물려서 기관 관심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는 결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이더리움 펀드가 이번 자금 급증을 주도하면서 6억 달러를 단독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블랙록 펀드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등 기존 강자들보다는 작지만 단기간 최대 순유입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자금 유입 추세와 함께 옵션 시장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데이터 플랫폼인 엠버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옵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에서도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서 지난해 12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참여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정작 옵션 가격의 변동성은 저렴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서 투자자들이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상승 베팅을 걸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격 기대치의 차이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단기 목표 가격으로 3,000달러 수준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3,500달러까지 내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옵션 지표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온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 회복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미넌스가 지난달에는 6년 최저치인 7%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심화됐던 그런 탓인데, 하지만 불과 며칠 동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다시금 9%대로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저점 통과 조짐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바닥은 지나갔다, 이런 평가와 함께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랠리의 선봉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TF를 통한 기관 매수세, 옵션 시장의 조심스러운 낙관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반등 신호까지 조용히 지금 모이고 있는 이더리움 쪽의 자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도 이게 심상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XRP입니다. 최근 XRP에 대한 특이 자금 흐름이 관측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기업들의 XRP 매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일부 기업의 재무금고, 트레저리에 편입된 사례들은 있었지만, 알트코인 XRP에 수억 달러를 배정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상장 기업들이 앞다퉈서 XRP를 금고에 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봤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보스의 경우에는 XRP 3억 달러 규모의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유 현금과 기관 신용 공여 등을 활용해서 3억 달러 자금을 조달해 XRP를 매수하고 회사 재무금고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웹보스는 국경 간 가치 이동에 XR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전세계 결제 서비스에 XRP를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보파워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사우디 왕자 등이 참여한 사모 투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비축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비보파워가 자사를 세계 최초 XRP 중심 기업으로 리브랜딩할 거라고 언급한 부분인데, 그만큼 금융관리와 거래에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부분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웰지스틱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달한 5천만 달러 현금을 전부 XRP 매수에 투입해서 금고에 보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결제 수단으로 XRP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공급업체의 대금 지급이나 고객 결제에서 XRP를 사용해서 전통 결제망의 지연과 수수료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처럼 새 기업이 공개한 XRP 매입 계획 규모만 따져봐도 모두 4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작년 말에 워크스포트의 XRP 비트코인 매수 발표, 또 올 초에 있었던 아울트 캐피탈의 1,000만 XRP 매입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부문에서의 XRP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규제 환경 개선과 실제 사용 사례 부각을 꼽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종료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규제 명확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안심하고 XRP를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짚어본 사례들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XRP를 크로스보더 송금이나 실시간 결제 등 실제 비즈니스 활용 목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효용성 중심의 매입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XRP의 유통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금고에 대규모 XRP가 들어가면 그 물량은 장기간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놓고 공급 락업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기업 계좌에 잠기면 시중 유동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형 XRP 보유자들이 거래소에서 수량을 대거 인출하면서 XRP의 거래소 유통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XRP 레저 계정 수도 2024년 1월 대비 약 24% 증가해서 네트워크 채택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규제 수용성이 높아지고 실제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XRP가 기업과 기관 모두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TF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금고 자산으로는 XRP가 급부상하는 이런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카르다노는 앞선 두 종목과는 달리 가격 펀더멘털보다 기술 개발 그리고 생태계 구축에 따른 자금 유입이 특징적입니다. 먼저 기술적 연결성 측면에서 카르다노는 작년부터 코스모스 IBC 프로토콜 연동을 추진하며 상호 운용성 강화를 계획해왔습니다. IBC는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여러 블록체인을 묶는 인터체인 통신 규약인데, 카르다노 재단은 2024년 IBC를 카르다노 사이드체인에 통합해서 2종 블록체인 간 데이터 자산 전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르다노는 코스모스 SDK 기반 115개 이상의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인터체인 생태계와 연결이 돼서 탈중앙화된 멀티체인 허브의 일원이 됐습니다. 복잡한 브릿지 없이도 네이티브 상호 운용성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체인의 유저와 자본이 카르다노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그런 셈입니다. 또 IBC 통합은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체인 연결에도 활용이 돼서 카르다노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 외부 체인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도 카르다노의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한동안 개발은 활발한데 활용이 적은 체인이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카르다노는 꾸준한 개발 투입으로 유명했는데,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카르다노의 핵심 코드 기억 건수가 이더리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깃허브에서는 카르다노가 이더리움보다 많은 핵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며 연간 개발 활동 1위를 차지를 한 겁니다. 이건 카르다노가 지향해온 학구적 접근과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이어진 레이어2 확장 솔루션 하이드라 개발, 또 올해 말에 예정된 탈중앙화 거버넌스 단계인 볼테어 준비 등 굵직한 기술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개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개발 모멘텀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카르다노가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신뢰를 줘서 자본 유입의 간접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상호 운용성 강화 행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블록체인과의 브릿지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XRP와 카르다노를 직접 연결하는 브릿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1월 인터체인 플랫폼 원체인이 카르다노 XRP 네트워크 사이의 양방향 브릿지 개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XRP를 카르다노 체인으로 옮겨와서 디파이 등에 활용하거나 반대로 카르다노 기반 자산을 XRP 레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자 개입이 없이 직접 이 두 체인이 연결된 건데 해당 브릿지를 거쳐서 XRP 보유자들은 카르다노 디파이에 참여할 수가 있고 에이다 보유자들은 XRP 생태계로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카르다노 생태계의 새로운 유동성을 불러들이고 카르다노를 XRP와 같은 거대 자산과 연결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비트코인과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해 10월 카르다노 팀은 비트코인 OS의 그레이 브릿지 기술을 활용해서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을 들여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키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비트코인이 마침내 집으로 들어왔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카르다노를 비트코인 레이어 2처럼 활용을 해서 거대한 비트코인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라는 나름의 포부를 담은 겁니다. 이 그레이 브릿지는 두 개의 검증 노드가 비트코인 레이어 1 체인과 카르다노 사이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자산을 신뢰 기반 없이 다른 체인에 이동시키는 GK 증명 브릿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카르다노 디파이로 유입을 시켜서 카르다노 생태계의 유동성 풀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비트코인 연계 디파이는 초기 단계지만 카르다노가 이런 이종체인 연결 전략으로 개발자와 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꽤나 분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결과 비록 단기 가격 움직임은 지지부진했어도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 지표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 3월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 발표 이후에 카르다노 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에이다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용하던 카르다노 생태계의 새로운 활력이 감지됐습니다. 또 카르다노 지갑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1월 초에 510만 개이던 이 카르다노 총 지갑 수는 5월 초에 531만 개를 넘어서서 불과 4개월여 만에 21만 8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200여 개 신규 지갑이 생겨난 건데 커뮤니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 세 개의 알트코인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온체인 거래 규모, 홀더 지표, 거래소 유통량 변화 등에서 뚜렷한 특징이 포착이 됩니다. 온체인 거래 그리고 활동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도 가장 방대한 온체인 활동량을 자랑합니다. 일간 거래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ERC20 토큰 이체량이 막대해서 온체인 송금 규모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XRP 레저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줬는데 앞서 언급했던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자산 비축 소식이 나오면서 XRP 네트워크에서 24시간 동안 53억 달러 규모의 XRP가 이동하며 기록적인 수준의 트랜잭션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XRP 레저가 하루 만에 50억 달러 규모 이체를 소화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르다노의 온체인 거래량은 아직 이더리움이나 XRP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디파이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등을 통한 온체인 활동이 정부 승인 이슈 이후 뚜렷이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활기를 띈 그런 추세입니다. 요컨대 이더리움은 꾸준한 대형 네트워크 활동, XRP는 이벤트 드리븐 급증 현상, 에이다는 개발 호재에 따른 점진적인 증가로 구분이 됩니다.
홀더 수와 주소 증가율을 보면 세계 네트워크 모두 보유자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활성 지갑 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이더리움 주간 활성 주소가 1740만 개를 돌파하며 이전 정점을 넘어섰는데, 이건 전주 대비 17%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레이어2 채택 확대에 힘입어서 이더리움 사용자 풀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역시 네트워크 참여 계정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지금까지 XRP 레저 계정이 대략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승장이 있었던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활성 XRP 지갑이 7만 4천 개 수준에서 46만 개 이상으로 폭증했었던 것은 앞서 짚어본 대로 매우 두드러진 그런 사례입니다. 한편 카르다노의 지갑 수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매일 2천여 개 이상 신규 지갑이 만들어져서 5월 초 기준으로 총 지갑 수가 531만여 개를 기록했습니다. 1월 초에 510만 개 수준에서 4개월 동안 4.3% 넘게 늘어난 겁니다. 스테이킹 참여자 수도 133만 명으로 함께 증가해서 커뮤니티 확장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활동 사용자 측면에서 압도적이고, XRP는 보유자 저변이 이 사건에 따라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에이다는 꾸준한 신규 유입으로 서서히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개의 자산 모두 거래소 유통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이탈로 풀이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내서 자기 지갑에 보관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거래소 예치량이 9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건 9년 동안 이더리움 공급 가운데 가장 적은 물량만이 거래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 쇼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도 상황이 비슷한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 투자자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XRP를 단기간에 거래소 지갑에서 인출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3월 초 사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10억 XRP 가까이를 매집했었는데, 이 역시 상당 부분 콜드 월렛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는 전체 에이다의 절대 다수가 스테이킹으로 묶여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통량의 상당 부분이 잠겨 있어서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고래 주소들의 추가 매집이 관측이 되며 거래소 유통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XRP, 이더리움, 에이다 모두 거래소 밖에서 보관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중 유동성 공급 감소는 매도 압력 감소라는 이 공통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는 밋밋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시총 10위 안에 있는 알트 대장들이 선명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장들의 움직임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